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2025년 4월 2일부터 이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차에 또 What we're going to be 25% doing is a 25% tariff on all cars that are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If they're made in the United States, is absolutely 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전쟁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경제의 영향과 투자 전략 그리고 수혜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지금 이런 와중에도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25%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지금 유럽 연합이랑 캐나다 동맹국들마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보복 관세를 지금 예고를 한 상태예요. 네,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증시도 지금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2018년도에 그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악몽이 재현되는 듯한 그런 약간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갖는 의미랑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10가지 포인트 정도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주요 업종별 영향, 환율, 이 무역 수지, 거시지표 변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응 전략까지 폭넓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투자의 관점을 잘 잡고 미국 투자 그리고 국내 투자를 병행해가면서 또 좋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많은 커뮤니티 입장을 또 해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저희가 또 자산 증대를 위해서 계속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6일이죠. 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4월 2일부터 미국산이 아닌 그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표방한 미국 산업 부흥 전략의 일환인데 관세를 통해서 얻은 세수로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을 부담됐던 부분들을 메우고 해외로 빠져나갔던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동안 미국을 희생시킨 그런 어떤 그 불공정 무역관을 끝내는 그런 출발점으로 의미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무역 확대보다는 상호주의에 초점을 맞춘 이 조치는 이제 동맹국도 예외가 없죠. 친구든 적이든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갔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 때때로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 언급을 하면서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동맹국들도 예외 없이 표적이 될 것임을 어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무역 확장법 232조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1900년도 아니라 2019년도에 시행된 그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서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를 저해한다는 그 결론이 나온 바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근거 들어서 FTA나 WTO 규정을 뛰어넘는 일방적 그 관세를 단행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부활로 이 세계의 어떤 무역 질서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직후에 미국 증시가 출렁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관세 소식에 지금 뭐 자동차주를 비롯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또 S&P 500 지수 선물까지 동반 하락을 하는 등의 이런 그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EU의 이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조치를 면밀히 평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캐나다의 또 총리가 이번 관세를 캐나다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즉각 보복하겠다는 그런 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참 그 전례가 없는 고율 관세에 대한 충격과 반발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25%의 고율 관세, 자동차 관세는 미국산이 아니면 모두 때리겠다라는 강경한 메시지로 이제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 전쟁의 서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 때도 전 세계 GDP가 약 1%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IMF 경고가 있었는데
이번 이 조치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이 조치가 특히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이 이번 이 25%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어떤 예외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 산업인데, 한국 자동차 업계, 특히 이제 현대차와 기아 등의 이런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그 기업들이 좀 이제 우려가 또 되고 있죠. 실제로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가 약 50조 원, 347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규모로 이제 전체 대미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를 했는데, 반면에 같은 기간 그 한국이 미국에 수입한 자동차는 21억 달러에 불과해요. 3조 원. 자동차 분야에서만 무려 47조에 달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한국이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역 적자의 주범 중에 하나로 지목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겠죠. 문제는 이 FTA 체결 이후에 양국 간의 자동차 관세가 사실상 0%로 자유롭게 교역해왔던 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25%의 관세 장벽이 세워지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비중은 8.6%예요. 일본이 8.2%. 예, 이거를 이제 제치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 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였다는 그런 뜻인데, 25% 관세 부과 시 소비자 판매 가격이 그만큼 뛰어서 수요 급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또 보여요. 자동차는 대체재가 매우 많은 상품이어서 브랜드가 다양하고 이제 현지 생산 대안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타 브랜드로 이동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미국에서 3만 달러에 판매되는 한국산 SUV가 관세 때문에 3만 7천 달러로 오르면 상당수 소비자가 일본차나 미국 현지 생산 모델로 눈을 돌리겠죠. 이런 우려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주가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었죠. 트럼프 당선 후에 관세 공포가 부상했던 작년 11월에도 현대차, 배터리 자회사 등의 이런 관련 종목 주가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또 이번 발표 직후에도 현대차, 기아 뭐 주가가 이제 좀 이제 하락적으로 이제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게 증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투자자들이 한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어떤 비관론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계도 예외가 아니에요. 완성차 수출 감소는 곧 이제 부품 수요 감소로 이어져서 뭐 현대 모비스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주요 부품사들의 실적도 악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이제 현대차가 움직이고는 있지만 철강, 그 다음에 뭐 운송, 연관 산업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연쇄적인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자동차를 한 대 이렇게 만들 때 들어가는 철강제와 플라스틱, 고무, 뭐 전자부품 등의 이런 밸류체인 전체가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산업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비중이 큰데, 이 핵심 산업이 입을 타격이 그만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뜻이겠죠. 물론 이제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물량도 상당합니다. 현재 지금 뭐 엘레베마주랑 조지아주 공장에서 연간 70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해왔고, 최근에 전기차 신공장 가동을 시작을 해서 미국 판매 물량의 절반 정도는 현지 조달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판매 중 한국에서 수출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관세 부과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에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25%라는 이 관세는 초강력 규제고 한국 자동차 산업에 급소를 찌른 그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수출 감소와 생산 차질, 고용 영향까지 우려되는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금 3월 24일이었나요? 예, 3월 24일, 이건 이제 3월 25일 소식인데, 3월 24일 날 미국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예요. 30조가 넘는 금액이죠.
이 규모의 이제 투자 계획을 전격 발표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막대한 금액을 미국에 쏟아붓는 걸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미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현대차그룹의 이 최대 판매 시장으로 이 시장을 이제 놓치면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복귀 이후에 이제 25% 수입차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대차는 생산 기지를 아예 미국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결단을 또 내렸었죠. 그리고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차를 만들면 수입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뭐 이것만은 전부가 아니라고 봐요. 미국 정부의 뭐 전기차 지원 정책도 현대차의 결정을 거들었고 또 그렇게 보고 이제 2022년 그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의 이 세액공제 혜택 이걸 현재까지 주고 있잖아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야만 테슬라랑 뭐 이런 그 기타 그 브랜드사와 경쟁사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 리스크를 피하고 보조금 혜택은 어떻게 챙겨보자. 이것이 현대차가 미국의 역대급 투자를 감행한 핵심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모든 수입차에 이제 25% 관세를 외치면서 자동차 메이커들을 실제로 전부터 압박을 해왔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현대차의 이 31조에 대한 그 투자 발표는 관세 시행 직전에 나온 어떤 승부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이 소식을 발표했을 정도로 극적인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네,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번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면서 자신의 관세 전략이 먹혀들어 있다고 또 자화자찬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는 없다면서 현대차의 대미 투자를 지켜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를 위대한 회사라고 또 칭찬을 하더라고요. 관세 덕분에 이렇게 돈이 미국으로 밀려 들어온다고 또 강조를 하고. 근데 현대차로서는 이 선택이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었다고 봐요. 만약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이 25%의 추가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떨어지고 판매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죠. 현대차그룹이 현재 한국에서 만드는 차를 연 70만 대 이상으로 미국으로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관세를 피하지 못하면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 발표 현장에서 이번 투자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연 12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파는 차량의 상당수를 Made in USA로 전환을 해서 관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차의 과감한 현지화 선언에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화답을 해서 현대차는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뭐 업계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 내 생산분에 한해서겠지 한국에서 보내는 차까지 면제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또 해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현대차는 관세 폭탄이라는 리스크 앞에서 기민하게 현지 생산 확대라는 대응 전략을 구사한 그런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투자가 어떤 그 단순한 방어적 대응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사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목표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뭐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빅3 자동차 메이커 반열에 도전하려는 전략으로 또 실제로 해석을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미국 빅3라고 하면은 뭐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현재 스텔란티스를 말을 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최근에 보면 현대차랑 기아의 미국 시장 판매가 크게 늘면서 현대차그룹은 판매량 기준으로 이미 미국 지금 현재 4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 현대차가 91만 대, 기아차가 79만 대, 총 171만 대를 미국에서 판매를 하면서 GM, 뭐 도요타, 포드에 이어서 2년 연속 4위를 차지했어요. 현대차 그룹이 이 중에 60%를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덕분에 무관세로 판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조지아 신공장까지 가동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이 100만 대를 돌파를 했고 머지않아서 이 회장이 얘기를 했듯이 120만 대까지 늘어날 예정인 만큼 현대차의 미국 빅3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생산과 고용의 영향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한편 이렇게 이제 막대한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면 그만큼 한국 공장의 생산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에 따르면 2024년 현대차, 기아차의 국내 생산 차량 중에 약 20% 정도인 70에서 90만 대가 미국 이 시장 수출 물량인데, 일본 그 자료에서도 제가 봤는데, 현대차의 이번 미국 투자 발표를 두고서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서 공급망을 이제 미국으로 옮기면 한국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한국산 완성차 생산이 연 70만 대에서 90만 대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예. 뭐 이제 국내 뉴스에서도 뭐 계속 나오고 있죠. 현지 생산량 확대분만큼 한국 내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육책이라는 어떤 그 또 시각으로 보도를 또 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국내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일부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대차 미국 공장의 현지화율이 높아지면 국내에서 완성차를 만들어 보낼 필요는 사실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 울산, 광명 쪽에 이제 국내 공장 가동률이 낮아질 수가 있고 증설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또 현대차를 따라서 미국에 진출하는 대형 협력사들은 국내 생산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게 되니까 국내의 어떤 일자리 감소로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예, 실제로 어떤 분석에 따르면 또 산업연구원 쪽에 이제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의 이번 투자로 인해서 국내에서 최대 수십만 명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예, 다만 현대차 그룹이 이번 투자 발표와 함께 국내에도 향후 24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국내 고용 위축에 대한 어떤 그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한 그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예. 아무튼 단기 충격을 완화할 방안이 지금 뭐 모색을 하고 있겠죠. 결과적으로 현대차의 미국 투자는 양날의 칼. 한국 수출 감소와 이 산업 공동화라는 단기 리스크와 글로벌 시장 확보라는 장기 기회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엄청난 결단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와 현대차 그룹이 이런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노사 정책 지원이라든지 국내 생산 시설의 고부가 가치화 이런 것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가 국내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떤 새 성장 동력을 찾는 계기가 되도록 참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가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대차 주가와 그룹주에 미칠 이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떤 그 파장을 보면 주식시장에도 사실 즉각적인 반응을 또 보여왔죠. 네, 발표 다음 날인 25일 날 현대차 주가가 장중에 5%가 급등을 했고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은 또 다시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2% 넘게 이제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제 이제 급등을 했고 장마감 기준으로 전일 대비 3.3% 상승을 했습니다. 기아도 2% 정도 올랐고 특히 이제 뉴욕 증시 프리마켓 거래에서 현대차 ADR이 7%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관세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그런 어떤 안도감에 환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고 관세 폭탄으로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사라지니까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재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그동안 주가의 부담이었던 악재가 제거돼서 현대차 기아의 어떤 낮은 밸류에이션이 개선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한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현대차가 작년 사상 최대의 어떤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사실상 저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미국 투자 발표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여러분들 이 31조라는 그 거액의 투자죠. 이거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 재무 부담입니다. 예,
대미 투자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재무적 부담 역시도 확대될 수도 있어요. 예, 이것이 관세 부담 감소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지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해외에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자본 지출이 현대차의 현금 흐름과 부채 비율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번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을 현대차 그룹에서 하겠지만 필요시에는 현지 차입 등을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수익성 악화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다행히도 관세 리스크 감소로 이익률 방어는 가능해졌다고 보지만 투자 회수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예?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세웠다고 해서 곧바로 판매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 테슬라, 그 다음에 GM, 포드, 얘네들도 지금 전기차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고, 도요타랑 그 폭스바겐 역시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로서는 기술 경쟁력에 대한 어떤 유지와 매력적인 신차에 대한 그런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게 서포트가 돼야 돼요. 시장 점유율을 그래야지 이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관세 해소만으로 주가가 본격 반등하긴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올해 어떤 예정된 현대 기아의 투자자 행사에서 그 뭐 전기차 기술의 비전을 확실히 제시해 줘야지 중국처럼 어떤 그런 재평가가 또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비아디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판매량이. 아무튼 뭐 결국에는 현대차 주가의 중장기 향방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세 위험을 넘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을 낸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할 것이고, 반대로 투자 비용 부담만 크고 성과가 미미하면 실망 매물 나오고 지지부진하겠죠. 예, 다만 현재 분위기는 긍정적 기대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정의선 회장의 이 공격적인 행보가 신의 한 수가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또 커뮤니티에서 또 많이 또 이런 부분 관점을 두고 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을 찾아보고, 또 피해를 보는 종목들은 또 뭔지 찾아보고 해서 이제 자산증대를 읽어가고 있고, 아카데미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현대차 그룹의 대미 투자 결정이 국내 증시 관련 섹터 주식들에게도 명암을 갈랐습니다. 먼저 완성차 업종인 현대차 기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호재를 누렸고, 관세 리스크 해소로 향후 미국 판매 이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의 주가가 상승을 했죠. 예. 뭐 지금 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도 곧 나올 것으로 봐요. 저는. 네. 아무튼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부품주들 중에서도 미국 진출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동반 진출해서 현지 공급망에 참여한 1차 협력사들 주가가 또 실제로 뛸 것으로 보고, 뭐 성우하이텍이나 S&T 모티브 또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올랐죠. 그 다음에 LH만도, 뭐 화신, 세시 부품 만드는 종목들, 회사들, 현대차발 호재에 동반 진출을 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이미 미국의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예, 그래서 현대차 그 조지아랑 엘라바마 그 공장에 부품을 납품을 해왔던 터라서 현대차의 생산 확대에 따라서 추가 매출 기회를 잡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헤드램프 제조사 SL 그 배선업체 경신, 얘네들도 현대차 미국 생산 증가에 따른 어떤 수혜감 좀 기대가 되고, 한동안 자동차 부품 업종은 이제 전동차의 어떤 그 트래디셔널한 그런 자동차들의 부진이랑 전기차 전환 이슈를 이제 저평가 상태였다고 사실 봐왔는데, 이번 기회로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또 분석이 돼요. 그리고 반면에 피해가 우려되는 쪽은 미국 현지 진출이 어려운 중소 부품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부품 현지 조달률을 높이면 그간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던 기업들은 또 일감 감소를 겪을 수가 있어요. 특히 자본력이나 규모가 작아서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기 힘든 그런 협력업체들은 대안을 또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 일부 업체들이 뭐 물류비 이런 부담이 적은 멕시코,
이런 인공국 생산으로 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도 실제로 내놓고는 있어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현대차가 요구하는 품질과 물량을 맞추려면 미국 현지화 외에는 답이 없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일부 국내 부품사는 현대차 물량 축소에 따른 그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될지도 몰라요. 참,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서 미국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서 전 세계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어떤 산업 생태계 재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기업들이 탈락을 하거나 M&A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지적들도 나옵니다. 아무튼 현대차로서는 협력사들의 연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 진출을 지원을 하거나 한국 공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도 지금 관심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배터리 수요가 어쨌든 간에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도 뭐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는 저희가 또 이제 업황을 다운 그레이드를 보면서 매도 그 다음에 비중 조절 코멘트를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는 굳이 2차전지 기업 중에서 투자를 한다면 LG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상당히 좀 좋게 본다고 상승할 그런 기업. 그 LG에너지 솔루션이랑 또 SK온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것 같아요. 이 현대차 이 전기차 공장이 점점점 진행이 되면서 LG엔솔이 조지아주에서 지금 현대차랑 공동으로 배터리 공장 건설하고 있죠. 그리고 SK온도 별도의 합작 공장으로 현대차, 기아 전기차의 이 또 셀 공급 예정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2차전지 그 3사에는 저는 후재라고 봐요. LG에너지 솔루션 특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안정적인 대규모 납품처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기업의 향후 매출 성장에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양극재나 음극재 등의 2차전지 소재 업종도 호재겠죠. SK엔솔, SK온의 이 생산량이 늘어나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소재 기업들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발표 이후에 2차전지 소재주도 동반 강세를 어느 정도 보였어요. 그렇죠? 에코프로비엠 지금 11만 원 정도 달려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이 2차전지가 저점을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의 그런 어떤 그 포석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삼성 SDI처럼 현대차와 협력이 없는 배터리사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중국계 어떤 배터리 업체들은 지금 보면 IRA 규정상 현대차 미국 공장에 납품하기 어려워서 시장의 파일을 뺏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노릴 수가 있겠죠.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에는 현대차 그룹과 연계된 자동차, 부품, 철강, 배터리 기업들의 수혜가 있는 반면에 현대차의 의존도가 높지만 해외 진출이 어려운, 해외 진출이 안 되는 일부 부품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구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현대차의 이 선택은 리스크일까? 결국 어떤 부분일까 궁금해 하실 텐데 리스크 어떤 회피인가? 기회 선점인가? 이 현대차 선택이 방어적인 리스크 회피라는 시각도 있고 공격적인 기회 선점이라는 시각이 지금 교차하는 상황이잖아요. 분명 어떤 출발은 그 트럼프발 관세 위협이라는 위기 대응이었습니다. 피하지 못하면 이거는 뭐 큰 피해가 불가피한
그 위험을 선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현재에 뛰어든 것이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현대차는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기회 요인도 함께 움켜졌다고 봅니다. 최신 공법의 공장, 뭐 현지화된 어떤 공급망, 그리고 미국 현재 정부의 환영까지 얻어내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봐요. 리스크를 그대로 피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역으로 그거를 활용을 해서 미국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삼았다는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현대차가 이 투자로 얼마나 성과를 낼지. 단기적으로는 그 관세 리스크 해소라는 성과를 이미 거뒀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전기차 판매 증가, 브랜드 위상 강화라는 열매를 맺어야겠죠. 만약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킨다면 이거는 곧 글로벌 완성차 어쩌면 톱티어에 근접하는 그런 어떤 도약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판매량에 대한 그 어떤 기대치를 못 치면은 수익성이 떨어지면 리스크만 떠안는 셈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현대차의 전략은 일단 성공적으로 첫 단추를 띄운 것으로 저는 봐요. 이 관세 압박 속에서도 현대차가 빠르게 움직여서 협상력을 확보를 했고 미국 가버먼트로부터도 이제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향후 정책 지원 같은 부분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투자자들은 현대차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점을 좀 높이 사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제 또한 앞으로의 과제 또한 만만치 않음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행보는 리스크 회피이자 기회 선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렸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결과로 증명하는 일이다. 미국에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후 흐름도 엄청나게 판가름이 날 거예요. 만약에 예상대로 미국 생산이 늘고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 현대차랑 관련된 주식들은 중장기 상승 모멘텀을 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 뭐 예를 들면은 미국 그 노동 비용이 급등을 하거나 시장 수요가 부진하거나 이런 거에 부딪힌다면 주가도 다시 흔들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현대차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선제 투자로 앞서 나갔다. 미국에서 최상위 기업으로 위상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정 회장의 승부수가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시간과 시장이 답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현대차가 던진 주사위는 일단은 유리한 국면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대차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이제 커뮤니티 입장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커뮤니티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입장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제 뭘 하느냐? 일단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종목 안내들을 드려요. 종목 안내들을 드려서 지금 종목 안내가 평균적으로 10종목 나가면 7종목에서 8종목은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 두세 종목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는 그런 종목들도 추후에 이제 중단기적으로 보면 다 상승을 가져왔고 또 수익 인증까지도 다 해주시고 계시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다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무료로 이런 종목들도 또 안내해드리고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최근에 또 이제 미장 투자를 내서 단기간에 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에바테크놀로지라는 기업에 또 투자를 내서 큰 성과를 최근에 거뒀습니다. 75% 이상 또 수익을 거둬서 수익 인증도 지금 실제로 하고 계세요. 해주시고 계세요. 아무튼 뭐 이런 성과들을 또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서는 사실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과 기업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시차도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오전에 장 시작하고 촬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제공을 받고 또 하는 또 시점은 또 오후가 될 수도 있고 점심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차가 발생할 수가 있고 주식시장은 아시겠지만 1분 1초에 따라서 또 어떻게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함께 소통을 하고 함께 또 여러
한 가지 섹터가 아니라 여러 섹터를 분산해서 이렇게 시각을 넓히다 보면은 자산 증대는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2차전지도 사실상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손절하거나 수익 실현하거나 앞전부터 이제 대비를 다 해서 2차전지 피해도 거의 없으세요. 진작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예, 투자에 있어서 진짜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리고 진정성 있는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입장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신청을 하시고 간단한 인증을 하시고 이길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앞으로 이 해외의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종목을 안내를 드릴 때도 그렇게 또 커뮤니티에서 안내를 드리고 아카데미에서 또 해외 투자도 지금 이제 많이 좀 기다리셨을 텐데 수익 실현하면서 설사 수익 실현한 뒤에 좀 주가가 다시 재상승돼도 우리가 여러 수많은 기회들 중에서 한두 가지의 기회들을 좀 내보내주고 방생해줬다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수익 실현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하고 올바른 정보를 위해서 계속 뛰는 윤철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